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라오스의 한 오지 마을에서 한국의 작은 행동 하나가 수백 명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시작된 놀라운 변화. 처음엔 의심과 겁으로 맞이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아이들의 미래에 예상치 못한 반전의 순간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산악지대를 가로지르는 버스는 굽이굽이 좁은 도로를 따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울창한 숲과 가파른 경사로 간간이 나타나는 작은 마을들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죠.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후아판주 비행통 지구까지 가는 길은 12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다시 돌아오는 고향길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저는 올해 28살이 된 라오스 비행통 출신 교사 쏨비입니다.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비엔티안 시내 학교에서 일할 기회도 있었지만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왜 더 좋은 환경, 더 높은 급여를 포기하고 오지로 돌아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가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라며 웃으며 대답했죠. 버스가 비행통 지구 중심지에 도착했고 버스 정류장부터 제가 가르칠 마을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1시간 남짓 걸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제 결정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라오스의 국토 80%는 산악지대로 되어 있고 특히 후아판주는 동북부 국경 인근에 위치한 험준한 산지가 많아 교육과 전력 인프라가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은 밤이면 어두컴컴한 등유 램프 아래서 숙제를 하던 것이었죠. 책장을 넘길 때마다 등불이 흔들려 글자가 춤을 추는 듯 했죠. 그때 언젠가는 밤에도 환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사범대학에 진학하면서 이루어졌지만 고향을 떠나온 뒤에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떠나온 그곳에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마을 이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물으셨죠. 사실 달라진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죠. 예전에는 없었던 작은 공동수도가 생겼고 몇몇 집에는 작은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기는 일주일에 며칠만 들어오는 불안정한 상태였죠. 학교는 마을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고 낡은 목재 건물에 지붕 몇 곳이 새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실은 단 3개뿐이었고 그마저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함께 사용해야 했죠. 이곳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싶었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작은 마을 학교에도 밤새도록 환한 불빛이 켜지길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교사로서 학교에 출근했죠.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그렇게 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 교실은 한결같이 낡은 책상과 의자로 가득했죠. 창문은 몇 개가 깨져 있었고, 빛이 새어 들어오는 천장에는 우기 때마다 비가 새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엔티안 사범대학에서 배운 최신 교수법을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그 어떤 도시 아이들보다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이 책에는 왜 색깔이 없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새 교과서는 모두 흑백이었습니다. 컬러 인쇄는 비용이 너무 비싸 이곳까지 오지 못했죠. 학교 시설은 생각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전기는 일주일에 2, 3일 정도만 간헐적으로 들어왔고 그마저도 오후 시간에만 잠깐 공급되었죠. 밤에는 학교 전체가 어둠에 잠기기 때문에 기숙사나 방과 후 수업은 꿈도 꿀 수 없었죠. 등유 램프마저 부족해 아이들은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몽족, 흐몽족과 같은 소수민족 출신 아이들이 많았는데 라오어가 서툴러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했죠. 더 심각한 문제는 학용품과 교복도 없는 아이들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고 중학교 진학률은 초등학교의 절반도 되지 않았죠. 메이, 왜 수업에 집중하지 않니? 저는 항상 창밖만 바라보는 12살 여학생에게 물었고 메이는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곧 학교에 못 올 것 같아요. 어머니가 중학교는 다닐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메이는 반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 중 하나였죠.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학교 시설을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특히 전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간절히 물었고 이장님은 담담히 대답하셨죠. 쏨비 선생, 이 정도면 그나마 나아진 겁니다. 옛날엔 등유도 귀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일주일에 며칠은 전기가 들어오니까요. 라오스의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 진학률은 97.7%인데 후기 중등 진학률은 36.2%에 불과했습니다. 이곳 비행통에서는 그 수치가 더 낮았고 특히 여학생들의 중퇴율이 높았죠. 교육의 기회는 있지만 그 기회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절실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우기가 시작되었고 학교 지붕은 여기저기 새어 비가 오는 날이면 교실 바닥에 양동이를 여러 개 놓아야 했죠. 그런 날은 등교하는 학생도 절반 이하였습니다. 산길이 진흙탕이 되어 아이들이 학교에 오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도시에서 배워온 교수법을 적용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프로젝터는커녕 칠판조차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비가 새는 교실에서 젖은 책을 들고 수업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생님, 왜 BNT 안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거기가 더 좋잖아요. 메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너희에게 누가 라오어를 가르쳐 줄까? 내가 있어야 너희의 꿈이 더 멀리 갈 수 있잖니. 메이의 눈이 반짝였죠. 그 눈빛이 제가 이곳을 떠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등유 램프 아래서 다음날 수업 계획을 세우며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메이와 같은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공부할 수 있을까? 답을 찾기는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죠. 어느 날 수업 중에 세계 여러 나라의 발전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아이들은 각자 꿈꾸는 나라에 대해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태국이나 중국처럼 라오스와 가까운 국가를 이야기했죠. 그때 메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요. 한국은 제가 사범대학에서 공부할 때 가장 인상 깊게 배웠던 교육 발전 사례였고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교육 시스템의 발전은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었죠.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하지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요. 말을 시작하자 교실이 조용해졌고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농촌 지역은 지금 우리 마을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전기가 부족했고 많은 학교에서는 저녁에 공부할 수 없었죠. 특히 산골 마을은 도로도 제대로 없어서 비가 오면 학교에 가기 힘들었다고 해요. 한 아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전했어요? 교육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중요했죠. 한국 정부는 전기와 도로를 확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농촌 지역의 학교를 개선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노력했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메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지금도 한국에서는 라오스와 같은 국가를 돕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여러 단체들이 라오스의 산간 지역에 학교를 짓고 전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고 가장 뒷자리에 앉아있던 소년이 손을 들었죠. 우리 마을에도 그런 도움이 올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최근에 이장님께서 한국의 어떤 단체가 후합한 여러 마을을 돌며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그 말에 교실이 술렁였고 아이들은 서로 속삭이며 웃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메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요. 중학교도 가고 선생님처럼 대학교도 가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죠. 메이의 눈빛은 제가 어릴 때와 똑같았습니다.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의 순수한 열정이었죠. 물론이지, 너는 할 수 있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가능할 거야. 수업이 끝난 후 마을 광장에서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이장님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쏨비 선생,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의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라는 곳에서 우리 마을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 시설 개선과 전력 공급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죠. 어쩌면 메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진짜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언제 오신대요? 다음 주에 한국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방문한다고 하니 쏨비 선생이 통역도 도와주면 좋겠군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드디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자 한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길을 정비하고 마을 회관을 청소했죠. 약속된 날 2대의 차량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는 차를 보고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죠. 차에서 내린 사람들 중 한 명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동환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의 라오스 교육 인프라 협력 프로젝트 매니저로 왔습니다. 박동환 씨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라오어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죠. 저는 통역을 도우며 그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이장님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말했죠. 몇 년 전에도 외국 단체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주었지만 고장나고 나서는 아무도 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박동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장님의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장비만 설치하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오스 정부와 MOU를 체결했고 향후 5년간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기술 지원을 약속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박동환 씨는 계획을 설명했죠. 학교 지붕 보수, 교실 확장,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그리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까지 종합적인 지원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자란 한국의 농촌 마을도 1980년대에는 전기가 불안정했어요. 비가 오면 정전이 잦았고 겨울이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때의 경험이 지금 이 일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마을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다음 날 박동환 팀은 학교를 방문했고 그들은 건물 상태를 점검하고 사진을 찍었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따라다녔고 특히 메이는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고 박동환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우리 학교가 바뀔까요? 메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좋은 변화가 시작될 거야. 너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거니까. 박동환 씨는 저와 이장님에게 향후 계획을 설명했고 모든 작업은 약 3개월 안에 완료될 계획이었습니다. 쏨비 선생님, 이 프로젝트에서 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지 교사로서 아이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고 박동환 씨는 프로젝터를 통해 다른 마을의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온 후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 통계 자료도 제시했죠. 주민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실제 사례를 보며 점차 신뢰를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동환 씨는 미소 지으며 이야기했죠. 감사할 필요 없어요. 모든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되었고 일주일 만에 자재와 장비를 실은 트럭들이 마을 입구에 도착했죠. 하지만 트럭들은 좁고 가파른 산길 때문에 마을 중심까지 들어올 수 없었고 모든 자재는 사람들의 손으로 직접 운반해야 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했고 놀랍게도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돕겠다는 의지였죠. 공사 첫 주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학교 지붕을 새로 올리고 벽을 보수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죠. 박동환 씨는 직접 망치를 들고 못을 박는 모습을 보여주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집 짓는 일을 도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두레라고 부르는 협동 방식이 있었죠.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오스에도 비슷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서로 다른 나라지만 협력의 정신은 같았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검게 변하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우기가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고 비는 하루 종일 그치지 않았고 산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자재 운반은 물론 학교까지 가는 것조차 어려워졌죠. 이래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요. 박동환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이장님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마을에 소와 물소가 있으니 지늘길에서도 짐을 나를 수 있을 겁니다. 이장님의 제안대로 마을 사람들은 가축을 동원했고 동물들은 진흙 속에서도 묵묵히 짐을 나르며 공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었죠. 어느 날 박동환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쏨비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상황에서는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기가 끝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만약 지금 공사가 중단된다면 다시 시작될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아시죠? 메이와 같은 아이들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제 간절한 호소에 박동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상태로 비에 젖은 학교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봅시다. 옛날 제 고향도 이렇게 길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방법은 늘 있었죠. 그날부터 저희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비가 잠시 그치면 모든 사람들이 나와 최대한 빨리 작업했죠. 밤에도 임시 발전기를 가동해 불을 밝히고 일했습니다. 저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매일 현장에 나가 통역과 조정 역할을 담당했고 아이들은 매일 공사 현장을 지켜보며 응원했죠. 특히 메이는 수업이 끝나면 항상 현장으로 달려와 어른들을 도왔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힘을 내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우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공사는 조금씩 진행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학교 지붕이 새로 교체되었고 벽의 균열도 모두 보수되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은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시스템 설치였습니다. 이 작업이 성공해야만 학교에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죠. 박동환 씨와 전문 기술자들은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작업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 설치하고 배터리와 인버터를 연결하는 작업은 정밀함이 요구되었죠. 비가 내리는 날에는 작업이 중단되었지만 맑은 날이면 모두가 집중해서 일했습니다. 내일이면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니 바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박동환 씨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꿈꿔왔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늦게 작업이 완료되었고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이 모두 학교 앞에 모였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죠. 지금까지는 해가 지면 학교는 완전한 어둠에 잠겼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준비됐나요? 박동환 씨가 제게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천천히 교실로 들어가 스위치를 향해 손을 뻗어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교실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형광등의 밝은 빛이 교실 구석구석을 비추었고 밖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몇몇 아이들은 뛰어들어와 감탄하며 전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밝아요. 책도 너무 잘 보여요. 메이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모습에 저도 감격에 목이 메었습니다. 어릴 적 꿈꿔왔던 그 순간이 현실이 된 것이었죠. 그날 밤 학교에서는 사상 최초로 밤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낮에 일을 도와야 해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아이들도 모두 참석했죠. 특히 소수민족 아이들을 위한 라오어 문해 수업이 열렸습니다. 교과서를 제대로 읽지 못했던 아이들이 밝은 불빛 아래에서 글자를 또박또박 읽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죠. 특히 여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여학생들은 대부분 집에서 집안일을 도와야 했기 때문에 낮 시간에 충분히 공부하지 못했지만 이제 저녁 시간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선생님,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이가 수업이 끝난 후 제게 말했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작은 변화가 아이들의 꿈을 얼마나 크게 키울 수 있는지 실감했죠. 박동환 씨는 한쪽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쏨비 선생님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예요. 저는 단지 도움을 줬을 뿐이죠. 그날 밤 학교는 마을에서 가장 밝은 곳이 되었고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는 불빛이 마을 전체에 희망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아쉬워하며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날 밤에 또 오겠다고 약속했죠. 교실을 정리하면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환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그 순간 제가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았지만 오늘의 성과는 큰 희망을 주었죠. 작은 불빛 하나가 아이들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온 후 학교는 더욱 활기를 띠었죠. 아이들은 매일 밤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서둘러 집안일을 마치고 학교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박동환 씨의 계획은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쏨비 선생님,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만들려면 시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사 역량 강화와 교육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죠. 박동환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학생들을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수민족 아이들의 라오어 문해력 향상이 시급했죠. 일주일 후 비엔티안에서 교육 전문가들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주말마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저와 인근 마을의 교사들이 참여했죠. 기초교수법부터 라오어 문해교육, 다문화 교육까지 다양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지식은 단순히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아이들은 그 지식으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강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아 저는 배운 내용을 즉시 적용해 보았습니다. 특히 소수민족 아이들의 언어 습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방식이 효과적이었죠. 메이와 같은 아이들의 라오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동시에 학교 한편에는 도서관 건립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아이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공간이었죠. 이전에는 몇 권의 교과서가 전부였지만 이제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공간입니다. 박동환 씨가 도서관 기초 공사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도서관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었죠. 한 달 후 도서관이 완공되었고 서가에는 라오스어로 된 다양한 책들이 채워졌습니다. 동화책부터 과학책, 역사책까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들이었죠. 특히 한국에서 기증받은 그림책은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도서관 개관 첫날, 아이들은 책을 고르는데 한참을 망설였죠. 처음으로 선택의 자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메이는 과학책을 골라 한참을 읽었고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과 열정으로 가득했죠. 선생님, 이 책에는 여자 의사 이야기도 있는데 저도 정말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가능할 거야. 프로젝트는 교육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았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용품과 교복, 신발도 지원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중퇴를 고민하던 여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제공되었죠.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을이 스스로 교육을 지속하고 아이들이 중퇴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박동환 씨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인식도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아이들은 중학교까지 갈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부모들도 딸들이 계속 공부하도록 지원하기 시작했죠. 메이의 어머니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딸의 열정을 보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쏨비 선생님처럼 우리 메이도 대학에 가서 더 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메이의 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을 때 가슴이 뭉클해졌죠.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고 학교는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닌 마을의 중심이 되었죠. 무엇보다 소중한 변화는 아이들의 눈빛이었으며 그들의 눈에는 이제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죠. 낡은 지붕과 벽은 견고하게 보수되었고 교실은 밝은 색으로 단장되었습니다. 도서관에는 매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저녁 시간에는 전등 불빛 아래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일상이 되었죠. 마침내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식을 열게 되었고 인근 마을 주민들과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날을 위해 아이들은 특별한 공연도 준비했습니다. 전통 노래와 춤을 배워 손님들에게 선보이기로 한 것이죠.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단순히 건물이 완성된 것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장님의 인사말로 준공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동환 씨도 짧게 소감을 전했죠.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 모두의 협력으로 가능했습니다. 특히 쏨비 선생님과 마을 주민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학교가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메이를 포함한 아이들의 공연이 이어졌고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죠. 특히 과거에는 소극적이었던 여학생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해가 저물자 학교와 도서관의 창문마다 불빛이 켜졌습니다. 이전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마을이 이제는 은은한 불빛으로 밝게 빛났죠.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왜 울어요? 메이가 제 곁에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니, 울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너무 행복해서 그래. 메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이제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고 숙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메이의 말에 더욱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까지 진학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축하 행사가 끝난 후 박동환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쏨비 선생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BNT 안에서 진행되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3개월 과정인데 더 많은 교육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 제안에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배운 것을 이곳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외부 지원만 받을 수는 없으니 앞으로는 마을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며 도울 예정이에요. 교사와 주민들이 스스로 교육 환경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박동환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죠.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지원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주민들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았고 도서관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아직도 책을 읽고 있었죠.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마을의 불빛도 함께 빛나고 있었죠.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불빛은 단순한 전등불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빛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마을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나아가 대학까지 진학하도록 돕고 싶었죠. 그리고 언젠가는 메이 같은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 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제가 꿈꾸는 진정한 선순환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라오스 산간 오지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어떻게 아이들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 라오스의 열정과 만나 어둠 속에 갇혀있던 교육의 희망을 되살리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준 놀라운 협력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진정한 국제 협력의 힘은 거창한 선언이 아닌 메이와 같은 한 명 한 명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질 한국과 미래를 함께 여는 나라들이 만들어갈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